합성경 법입니다. 네 가지로 구성된 법들 중에 네 가지 자량, 사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2주 동안 사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 주에 대략적으로 사식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 알아봤고요. 지난주에는 이런 그림을 그렸었죠.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상에서 즉 사는 이야기 위에서 사식이라는 것이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랬을 때 무엇보다도 사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누적된 것으로의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해주는 에너지가 되는 거, 또는 사실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내가 이러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탈을 실현하리라,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지난 삶에 누적된 덩어리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삶이 누적되어 가지고 욕계 중생으로 있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다음 세상에는 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 좋겠다 한다거나, 다음 세상에는 높은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봐야겠다 라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 존재라고 하는 이런 상태, 중생으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그 위에서 좀 더 좋은 상태로 태어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존재를 추구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량, 사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렇게 누적된 삶의 결과물로서의 나라는 존재, 이러한 중생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에너지가 된다. 또한 이러한 중생이, 이게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누적된 중생이면서 해탈해야겠다, 유대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삶의 방향을 붙잡지 못하고 다음 세상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야겠다, 이런 식의 또다시 존재로 태어나고자 하는 이런 상태를 존재를 추구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런 존재를 추구하는 자에게 다시 존재로 태어나게끔 도와주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았던 거죠. 어쨌든 요 자량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게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요 그림으로 그려봤지만 삶의 과정 중에 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게 이렇게 누적 상태로의 중생이 유지시켜주는 에너지, 또다시 존재의 삶을 반복하고자 하는,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에너지, 이런 개념으로 자량, 사식을 이해하는 것 포인트였죠. 자, 2주에 걸쳐서 사실은 사식과 관련해 가지고 포괄적인 이해는 우리가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식이 워낙이 중요한 교리다 보니까 사식이 설해져 있는 좀 중요 경전들 몇 개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아마 한 2-3주 걸릴 것 같아요. 워낙이 그 비중 있는 경전들이어서 가능한 만큼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전을 좀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같이 보겠습니다. 사식, 짜따로 아하라, 네 가지 자량입니다. 누적된 것인 중생의 삶을 유지하게 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준다는 말은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 우리 재밌게 보았지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 네 가지 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가 되니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불만족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중생의 삶에서의 에너지인 거죠. 해탈된 삶으로 가려고 하면 그렇게 벗어나려 하지 말고 중생으로의 삶을 사십시오 라고 발목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식 또는 자량으로 번역하는 아하라의 의미입니다.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지로 때문인데 네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네 가지 자량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삶의 이해에 의하면 사식과 십지연기 그리고 오온과 십이연기는 서로 대응합니다. 이때 십지연기는 가래가 전제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고 십이연기는 가래의 형성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주목해야 되죠. 사실은 가래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네 가지 자량. 이 얘기는 가래가 전제되었다라는 건데 가래가 형성되는 그 과정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상이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번뇌의 참여에 의한 2차 인식으로부터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래가 전제되었다라는 것은 이 상이 어떻게 병들어서 어떻게 참여해가지고 가래가 만들어졌을까? 이 부분을 배제하고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상이 그렇게 병들어 있는 상태로 번뇌로 작용해가지고 가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래가 전제된 상태로 삶을 설명하고 그렇게 가래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누적된 것으로의 중생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식과 가래가 전제된 삶의 이야기 십지연기가 대응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십이연기라는 것은 이러한 십지연기 사식의 삶의 이야기에서 가래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지고 전제되는 것일까?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까지를 설명해 주니까 이제 상이 참여하는 그 과정을 포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온과 대응한다라는 부분 지난주 설명했죠. 요 개념 정도를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올바르게 경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식의 교리적 위상 요 부분은 지지난주 공부한 건데 그냥 간단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합성경에서는 어떤 것이 한 가지로 구성된 법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제시해 주죠. 이때 모든 중생들은 자량으로 유지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형성작용, 행으로 유지됩니다. 라고 해서 자량이라고 하는 것과 행, 상카라라는 것을 대등하게 이 두 가지가 중생을 유지해 줍니다. 라고 하니까 형성작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우리가 잘 아는 거라고 보고 그만큼 또는 그에 앞서 가지고 이 자량이라는 것이 중생을 유지해 주는 것이다.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래가 전제된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중생이 유지된다. 이 부분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13경 디가니카야 34번 경에서는 하나에 관계된 경에서는 어떤 한 가지 법이 수승한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중생들은 자량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법이 수승한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죠. 마찬가지 13경 넷에 관계된 법들에서는 어떤 네 가지 법을 완전히 알아야 합니까? 네 가지 자량, 사식이니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단식,
촉이 두 번째, 마음의 의도, 의사가 세 번째, 식이 네 번째입니다. 이 네 가지 법을 완전히 알아야 합니다. 십상경에서는 하여간 수승한 지혜로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사식이다. 그리고 완전히 알아야 한다. 완전한 지혜로 알아야 하는 네 가지 법이 사식이 말하는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의 네 가지다. 이래가지고 하여간 스승하게 알아야 되고 완전하게 알아야 되는 이것이,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완전한 지혜로 알아야 한다, 완전히 알아야 한다라는 게 뭘로 제시가 돼요? 오치온으로 보통 나오잖아. 고진멸도 사성제 할 때 이 고라고 하는 거, 우리 삶의 불만족이 어떤 불만족이 있는지를 완전히 알아야 한다. 이게 사성제가 말하는 고잖아. 거기에서 보면 오치온이 수승한 지혜로 알아야 하는 거, 완전히 알아야 하는 거. 이래서 오치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오치온과 대등하게 사식이라고 하는 것이 수승한 지혜로 알아야 한다, 완전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바에 의하면 사식하고 오치온이 별 차이가 없어요. 가래를 전제하고 사는 이야기를 말하면 십지연기로서 단식, 그러니까 네 가지 자량이 설명되는 거고, 가래의 형성 과정까지를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12연기적이고 오치온이 되는 거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자량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불교 안에서 얼마나 비중이 큰 교리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 가가지고 또 좀 나올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사식을 설하는 주요 경전들을 용례 및 해설 이랬어요. 몇 가지 경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12번 상류따 11번째 경 아하라 습당 자량경입니다. 12번 상류따 2년 상류따죠. 12연기와 관련한 경전들 설해진 모음이죠. 자, 다음 페이지로, 그러니까 설명을 조금 넘어가서, 자,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네 가지 자량 사식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촉이 두 번째이고 의사가 세 번째이고 식이 네 번째이다. 요게 하여간 자량과 관련해서 모든 경전이 반복해주는 자량의 정의인 거죠.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자량은 무엇을 인연으로 하고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을 기원으로 하는가? 이러한 네 가지 자량은 가래를 인연으로 하고 가래로부터 일어나며 가래에서 생기고 가래를 기원으로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가래는 무엇을 인연으로 하고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을 기원으로 하는가? 가래는 수를 인연으로 하고 수로부터 일어나며 수에서 생기고 수를 기원으로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수는 무엇을 인연으로 하고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을 기원으로 하는가? 수는 촉을 인연으로 하고 촉으로부터 일어나며 촉에서 생기고 촉을 기원으로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촉은 무엇을 인연으로 하고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을 기원으로 하는가? 촉은 유깁을 인연으로 하고 유깁으로부터 일어나며 유깁에서 생기고 유깁을 기원으로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유깁은 무엇을 인연으로 하고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을 기원으로 하는가? 유깁은 명색을 인연으로 하고 명색으로부터 일어나며 명색에서 생기고 명색을 기원으로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명색은 무엇을 인연으로 하고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을 기원으로 하는가? 명색은 식을 인연으로 하고 식으로부터 일어나며 식에서 생기고 식을 기원으로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식은 무엇을 인연으로 하고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을 기원으로 하는가? 식은 행을 인연으로 하고 행으로부터 일어나며 행에서 생기고 행을 기원으로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행은 무엇을 인연으로 하고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을 기원으로 하는가? 행은 무명을 기원으로 하고 무명으로부터 일어나며 무명에서 생기고 무명을 기원으로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행을 조건으로 식이, 내지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 덩어리에 일어남이 있다. 그러나 오직 무명의 완전히 빗배려 소멸하면서 행의 멸이, 행의 멸에서 식의 멸이, 내지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덩어리에 소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가지 자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요것이 사식 네 가지 자량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라고 하니 가래가 원인이다. 가래가 기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사식에 대한 정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량경에서는 이어지는 순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라고 하니 이제 12연기적으로 답을 주는 거죠. 자, 12연기적으로 가래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수는 촉을 조건으로 한다. 촉은 유깁을 조건으로 한다. 유깁은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한다. 이런 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요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고 요것이 누적된 것으로의 중생이다, 나다, 이거죠. 그리고 나면 다시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쨌든 이제 누적된 거죠. 누적된 것이다 보니까 누적됐다라는 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이 필요하죠. 식이 머물러야 머문 곳이 가서 쌓이는 거잖아. 식이 머물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식이 머물려면 아무래도 그 2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상이 병든 상태로 간섭한다. 그래서 찢다가 생겨나서 난디가 다시 생겨나서 가래가 되는 요런 식이 머무는 그러니까 식이 머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이 필요하죠. 행이라는 것은 신행, 구행, 심행 세 가지로 나타나죠. 신행이라는 것은 들숨날숨이죠. 그래서 숨을 쉬어야 이게 내 몸이지 하는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 구행이라는 것은 윗답과 윗자라로 나오죠. 메커니즘적으로 설명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심행이라는 것이 상과 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 상과 수라고 하는 요 개념이 2차 인식에 의해서 심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상과 수가 작용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면 사실은 중생의 삶이라는 건 어때요? 여기에 무명이라는 것이 앞에 선행한다 이거죠. 물론 이제 우리 요 교재 뒤에 보겠지만 이 무명이라는 것은 번뇌와 서로 조건되어 있다.
라고 해서 번뇌와 서로 조건되는 무명, 번뇌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무명으로부터 행위, 그래서 식이 머물면 누적되어서 식이, 이런 식으로 12연기가 설명이 되죠. 이때 루라고 하는, 번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심행에 작용하는 상이 병든 것이다 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삶은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원래 12연기라고 말하면 요 가래 다음에 취, 유, 생, 노사 이래가지고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12연기가. 근데 이 경전은 사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 자량을, 이 자량이 뭐냐 하니 누적된 것인 중생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러한 네 가지 식이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그것은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 가래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라고 하니 이런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이 경전이 말하고 있는 거죠. 조금 이해하기 어렵나요? 어렵죠? 자, 이렇게 자량경을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5쪽입니다. 12번 상류다 12번째 경 몰리아 파쿠나 경이란 경전을 보겠습니다. 이 경전은 제가 좀 해석을 좀 길게 적어놨는데 일단 해석 부분 넘어가가지고 7페이지로 가서 경전을 직접 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 비구들이여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네 가지 자량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촉이 두 번째이고 의사가 세 번째이고 식이 네 번째이다. 자, 어쨌든 뭐 요거는 사식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비구들이요 하면서 이렇게 사식에 대해서 이러한 사식이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자량이 누적되는 것인 중생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존재를 추구하는 자에게 다시 존재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탈된 삶을 추구하지 말고 중생으로 살라고 발목 잡는 일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제가 부처님이 딱 운을 떼셨죠. 그랬더니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타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몰리아 파쿠나 존자가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누가 식식을 먹습니까? 자, 부처님이 이렇게 네 가지 자량이 있다. 이 네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몰리아 파쿠나 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네 가지 음식이 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자량이 있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량 또는 이게 뭐 음식에 번역되는 말이니까 요 식식을, 자, 요 식식은 한문으로는 식이라는 마음에다가 자량이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보면 식을 먹는 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대덕이시여, 그러면 누가 식식을 먹습니까? 라고 누가 먹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어찌 보면 타당한 질문이죠. 말 그대로 식이니까. 이래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그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먹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여기서
사식이 있다라고 하고 이 사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먹는다라고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나는 먹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먹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대덕이시여 그러면 누가 먹습니까? 라는 질문은 적절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엇이 식식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적절한 질문이다. 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누가 먹느냐? 이거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무엇이 식식인가? 라고 요렇게 물어봐야 이게 적절한 질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이 되죠. 자, 이렇게 말해요. 적절한 질문이다. 거기서 그럼 그렇게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식식은 무엇이 식식인가? 라고 하니까 이 식식은 무엇냐라고 하니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의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해요. 식식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식식이 뭐냐라고 하니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식 가운데 경전 어디에서도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런 식으로 딱 정의해주는 개념은 사실은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식식이라는 거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의 조건이다 라고 했는데 요때 요 존재라는 게 뭐냐 하면 원어로 바와 요게 12연기에서 말하는 유가 된다고요. 12연기에서 말하는 유 다시 존재가 되어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생이죠. 요렇게 이제 볼 텐데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유의 조건이 된다. 유의 조건. 우리가 12연기적으로 유 앞에 뭐가 있어요? 취가 있잖아. 원래 보면 유를 조건으로 취를 조건으로 유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고운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를 조건 짓는 거는 취야. 취가 뭐냐 하면 오염된 행위 요거죠. 가래는 오염된 심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부처님은 식식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의 조건이다. 바와의 조건이다. 그럼 요 두 개를 연결하면 뭐죠? 취라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식식이다라는 의미를 좀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식식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니 사실은요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증장하면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이러한 상태로 유라는 존재가 된다. 이 개념을 알고 있죠. 두 개념을 연결해 보면 사실은 여기서 식식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오염된 행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상을 잠재시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식을 머물게 하죠.
그러니까 식의 머금이라는 개념이 어디냐면 여기에 와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식식이다라고 하는 요거는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식이 머물면 그 식이 머물고 누적되어서 늘어나면 명색이 출현하고 그렇게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새로운 존재를 구성하면 그것을 가래라고 한다. 요 개념하고 사실은 연결이 되죠.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윤회를 해석하는 데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설명이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자, 가래를 조건으로 취를 조건으로 유가, 그 다음에 생도사에서 윤회를 한단 말이야. 그럴 때에 해비스님은 식이윤회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경전 어디에 식이윤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러이러함으로 식이윤회한다 라고 뭐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지금 요 이야기도 어때요? 애취유로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 속에 부처님은 식이라고 하는 거, 이 식이 가래에 조건 지어져 있으면 식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가래에 조건 지어져 있는 식이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해주는 에너지가 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뭐예요? 바로 식이라고 하는 것이 머물러서 누적되어서 식의 무더기 상태를 바꿔주면 달라진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요 개념이잖아. 그런 상태에서 요 식 가운데 명색은 100년짜리고 그죠? 식은 얼마인지 모르지. 해탈할 때까지니까 요런 새로운 유를 구성한 식과 명색의 달라진 상태에서 이 명색이 100년짜리다 보니까 죽어야 하는데 식은 해탈할 때까지는 죽지 못하는 이런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생노사라고 하는 윤회의 연결이 되잖아요. 사실은요, 이 몰리아 파푸나경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식식이 무엇일까? 라고 부처님이 정의를 하시면서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의 조건이 식식이다. 요렇게 정의해 주시는 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삶의 메커니즘, 특히 식이 머물고 누적, 증잔하면 거기에 증잔된 식에 대응하는 명색이 참여해서 새로운 존재가 구성되는 요런 부분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요런 정의는 그야말로 식이 유회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시해주고 있죠. 요게 좀 우리가 보는 거 정말 중요해요.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누가 족합니까? 아니지. 무엇이 식식입니까?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건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어가지고, 다시 읽을게요. 식식은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의 조건이다. 그 존재가 있을 때 유깁이 있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존재라는 것은, 어쨌든 여기 존재가, 요 존재잖아. 원어에서 바와를 썼거든. 예. 푸나바와 비니파띠아 라고 해서 분명히 바와를 썼거든. 그런데 이어가지고는
그 존재가 있을 때 유깁이 있고 이랬어요. 이제 요 식과 명색과 관련해서 유가 형성된 이 정의를 넘어서서 요것이 있을 때 유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요거 유깁이 있다. 유깁의 조건이라는 것은 보통은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대인연경 같은 데서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게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하고 식은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요 두 가지가 합해져서 나다. 이런 부분을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식과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식식이 유와 관련한 것으로 정의가 되고 이어가지고 존재가 있을 때 유깁이 있고 이랬거든. 그리고는 이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는 분명히 바화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화가 12연기에 속하는 이 유거든. 근데 여기서 특별한 설명이 하나 나오는 게 따스민 부떼 삭띠 살라가 따낭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단어 붓다라는 단어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붓다가 있을 때 유깁이 있다 라고 해서 유깁의 조건이 바화가 아니고 붓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식식이라는 것은 바화가 되어서 태어나는 조건이다라고 정의가 됐는데 거기서 이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유깁을 그러니까 유깁에 조건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니 바화라고 쓰지 않고 붓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지요? 요 식과 명색에서 요거 다시라는 개념이죠. 식이 머물고 누적 증장된 것은 식이 아니라 식의 달라진 상태다. 그러면 달라진 상태에 대응하는 명색이 참여해서 식과 명색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달라진 상황을 바화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정작 유깁이라고 하는 쪽으로 와가지고는 바화를 안 쓰고 붓다를 쓴 거예요. 뭔가 좀 달라졌죠. 자,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바화라고 하는 거는요. 이 바화는 무엇의 조건이요? 태어남의 조건이 되지. 근데 요 붓다라는 거는 말하면서 유깁의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요 차이가 어차피 경전음이 차이를 보여줘요. 요 개념을 우리가 지난주 그렸던 요 그림 지난주 그린 그림에서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식과 명색이 식식이 다시 유가 되어 태어나면 자량이래서 유로 가잖아. 이 자체는 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점선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왔냐 하면 몸이 유지되는 이 삶의 과정에서는 죽어야 태어나지 뭐.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요거는 달라진 상태의 식과 명색이다. 요 얘기잖아. 그 중에 하여간 명색이 죽어버려야 다음 생으로 태어남이 있지. 식과 명색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식 다시 명색 다시가 함께하는 요 바와 존재 상태라는 것은 아직까지 내 몸이 죽지 않았는데 다음 생으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상태의 식과 명색이 되어서 또 살아가야 되잖아. 그 개념을 여기 식과 명색에다 놓고 붓다 존재라고 적었죠. 요게 뭐예요? 바로 처음에 시작은 무명행해서 식과 명색이라는 존재가 유깁, 그러니까 요것을 조건으로 유깁을 조건으로 촉 해가지고 쭉 가다가 유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명색이 죽기 전에는 되돌아와가지고 식 다시 명색 다시가 함께한
달라진 상태의 식과 명색으로 이걸 반복한다. 요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라고 말하는 그 순환의 개념이죠. 이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오늘 발견하는 거, 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냐? 바와는 우리가 이런 12연기 통해서 충분히 이제는 안다고. 붓다라는 이 단어가 무엇냐라고 하니 바와가 명색이 살아있다, 몸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때는 순환적으로 달라진 상태로부터 또다시 지금의 삶을 산다. 달라진 상태의 지금의 나를 말하는 식 다시 더하기 명색 다시 요것이 붓다라고 쓰인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요 붓다를 이제 우리가 누적된 것이다. 그죠? 한순간 살아가지고 바와가 됐는데 그 바와가 아직까지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순간이 더해진 상태의 식과 명색으로 되돌아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삶을 살아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삶의 결과가 누적된 것으로의 식과 명색이고 요게 지금의 나다. 그러니까 경전은 그러니까 자량이 무엇냐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누적된 것으로의 중생을 유지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태어나고자 하는 다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존재를 추구하는 그 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시켜주는 요 자리 개념하고 그러니까 다시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유지한다,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문장상으로 보면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시켜주는 한 가지 일,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또 한 가지 일, 이래가지고 누적된 것인 중생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하고가 다른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그러자면 존재를 추구하는 자가 다른 거라면 뭐냐? 죽은 다음에 태어나려고 말하는 여러 개념은 중유라는 개념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다른 곳에서는 다 요 삼바와라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삼바외신 이 단어를 태어나려는 자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번역하는 거를 제가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도 요게 잘못하면 죽은 다음에 태어나려고 하는 어떤 중간의 과정으로 버티고 있는 자 요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요런 내용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많이 독경하는 자해경에서도 요 얘기가 동일하게 나타나요. 요 두 가지가. 근데 이제 자해경을 읽다 보면 그냥 번역된 것으로 읽으면 약간 중생하고 태어나려는 자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거 잘못 보면 중생으로의 삶 이후에 죽어가지고 태어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중간 과정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어상으로는 요걸 얘기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정확히 봐야 되고 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분명히 그 붓다를 써가지고 누적된 것으로의 내가 유깁이 되는 요 개념, 그리고 12연기적으로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태어남으로 연결되는 12연기적 연결관계. 그러나 요 두 가지가 하나의 삶의 이야기지, 하나의 삶의 가운데에 두 포인트가 되는 거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어쨌든
몰리아 파푸나경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식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의 조건이다라는 요거를 통해서 알려주는 이야기 하나. 그리고 이어가지고 그 바와라는 말을 두타라는 말로 바꿔서 유깁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이게 그 반복 순환적인 삶의 구조상에서 한순간을 누적해서 달라진 것으로의 식과 명색 요것이 두타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 그 두 가지를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 정리되면 뭐 나중에 우리 서울법회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식과 명색하고 유깁이라는 것이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식과 명색인 누적된 내가 지금 삶을 위해서 배분되어져 있는 것이 유깁이다.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함께 그 연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좀 어려운 얘기 마치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가지고 유깁까지를 봤잖아. 그래서 치가 지금 식칙이라고도 어느 정도 문맥상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치 오염된 식식의 치가. 그 치가 혹시 그게 식식이 아니고 의사식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 의사식이 취 안에 들어있죠. 그 다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오염된 행위가 연장되어서 물론 행위 자체로는 의사식이지. 왜냐하면은 의업의 가래에 조건 지어진 의업이니까 정확하게는 취는 의사식의 영역이고 그것이 이런 이어지는 그 의사식의 결과로 식이 머물러 가지고 요런 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식식.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행위 자체를 말하자면 의사식이어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식식으로 연결되는 요 과정. 어쨌든 오염됐기 때문에 식이 머문다. 그것이 누적된다. 그리고는 그 누적된 것을 조건으로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바화가 되는데 그 양 방향성에 의해서 붓다가 된다. 이런 개념.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거를 오염된 행위가 곧 식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네요. 네.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깁까지를 온 거예요. 그죠? 요걸 붓다를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어서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 이렇게 봤죠?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 근데 촉이라는 건 뭐냐 하면 또 촉도 촉식이잖아. 촉식이니까 다시 질문해요. 대덕이시여 그러면 누가 촉합니까? 어쨌든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을 먹는 거로 일단 몰리아 파푸나 존재하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먹습니까? 누가 촉합니까? 예. 누가 촉합니까? 그랬어요. 그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촉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촉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대덕이시여 그러면 누가 촉합니까? 라는 질문은 적절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촉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적절한 질문이다. 거기서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여기서 보면 촉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아뜨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삼사와 촉이라는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 아뜨만이 촉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부처님은 누가 촉하는 게 아니고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식과 명색이 지금 삶으로 배분이 되어가지고 내입처, 외입처가 감각작용을 하면 식이 생겨나면 그 세 가지가 함께 만나는 게 있지요. 라고 삼사화합 촉이라는 것이 있다. 삼사화합 촉은 유깁을 조건으로 현재 진행되는 삶의 과정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그거를 어떤 주체가 있어서 중요한 표현은 그거야. 어떤 주체가 있어가지고 내가 삼사화합 촉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가 촉할까?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는 거고 그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라는 설명이 타당하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누가 느낍니까? 여기서도 이제 촉과 같은 개념으로 느낀다라고 하는데 누가 느낍니까? 느끼는 주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느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느낀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대덕이시여 그러면 누가 느낍니까? 라는 질문은 적절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적절한 질문이다. 거기서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는 설명이 타당하다. 하여간 어떤 주체가 있어가지고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삼사화합 촉을 조건으로 수 이러이러한 느낌들이 경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이어가지고 대덕이시여 그러면 누가 갈망합니까? 여기서 이제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라고 하니까 가래라고 하는 거 그것도 누구 주체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무언가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갈망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갈망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대덕이시여 그러면 누가 갈망합니까? 라는 질문은 적절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애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적절한 질문이다. 거기서 수를 조건으로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라는 설명이 타당하다 라고 해서 그냥 이제 12연계적으로 계속 가는 거지 뭐. 가래를 향해서 가는 거죠. 약간 이제 가는 거지 뭐. 12연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느낍니까? 누가 갈망합니까? 까지 오니까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있고 가래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덕이시여 그러면 누가 집착합니까? 몰리아바쿠나 존자는 아주 강하게 무언가 아뜨만적인 어떤 주인공이 있어가지고 촉하는 거고 느끼는 거고 갈망하는 거고 집착하는 거고 곧 누가 누굽니까? 라고 계속 부처님한테 묻는 거죠. 부처님은 계속적으로 곧 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거다 라고 답을 주고 있죠. 자, 대덕이시여 그러면 누가 집착합니까? 그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집착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집착한다 라고 한다면 거기서 대덕이시여 그러면 누가 집착합니까? 라는 질문은 적절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취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적절한 질문이다. 거기서 애를 조건으로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라는 설명이 타당하다. 그리고 점점점 해가지고 생략하고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 덩어리에 일어남이 있다. 노사 수비고운의 고온 요거죠. 그러니까 이 이하는 생략했지만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일단 좀 더 읽어볼게요. 타쿠나여 그러나 오직 육촉처에 완전히 빛발하여 소멸함에서 촉의 멸이 촉의 멸에서 수의 멸이 수의 멸에서 애의 멸이
애의 멸에서 취의 멸이, 취의 멸에서 유의 멸이, 유의 멸에서 생의 멸이, 생의 멸에서 노사 소비 고운해가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 덩어리에 소멸이 있다. 자, 요거 좀 한번 다시 봅시다.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돼요? 몰리아 파쿠나 존자가 누가 먹습니까? 라고 식식에 대해서 물었죠. 그랬더니 이 식식이 누가 먹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무엇이 식식일까? 라고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식식이라는 것은 식의 자량이라는 것은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의 조건이다. 유와 생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제 그 단어 사용을 바꿨죠. 식식이라는 것은 유로 생으로 하니까 노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것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바로 여기서 붓다라는 걸로 바꿨어요. 붓다가 있을 때 유깁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 이제 표현을 하자면 식식이 무엇일까? 라고 해서 유, 생, 노사 요 개념을 하나로 말한 거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유가 되어서 태어남의 조건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하나 말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러면서 갑자기 붓다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붓다에서 유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의 구조를 보면 식식이 무엇일까라고 식의 자량을 중심에 놓고 식의 자량은 유생노사 이러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근데 요 관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볼 때 식이 그러니까 자량이 말하는 거로 보면 존재를 추구하는 자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준다라는 개념에서 유생노사 해가지고 새로 태어난 이런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갑자기 여기서 붓다라고 하는 말을 꺼내가지고는 유깁 이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붓다가 있을 때 유깁이 있고 요거는 사실은 바와라는 거 하고 붓다라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 요거 해석할 수 없으면 이건 사실은 아니 부처님은 갑자기 식식 얘기를 하시다가는 이게 존재고 태어남이고 이 얘기를 하시다 말고는 갑자기 왜 붓다라는 것을 엉뚱하게 꺼내가지고 유깁으로 연결하셨을까? 이게 사실은 애매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 부분을 답을 알고 있는 거죠. 바로 요 얘기죠. 바와 존재라는 것이 식 다시와 명색 다시가 함께한 한순간 삶의 결과로 달라진 존재 상태고 그것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생노사의 방향을 가는 게 아니라 즉 존재를 추구하는 자한테 도움 주는 요쪽 방향이 아니라 요것이 몸이 유지되기 때문에 반복 순환적으로 식과 명색의 조건 상태로 출발했던 길을 식 다시 명색 다시로 달라진 상태로 누적된 변화의 상태로 요걸 터치한다 라는 요 두 갈래 길을 하여간 우리가 요 그림을 통해서 그려본 요런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삶의 메커니즘에서 이 반복 순환 구조라는 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풀어질 수 없는 문제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붓다가 있을 때 유깁이 있다라고 이 조건 관계가 설해진 거는 우리는 붓다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
식과 명색이라는 서로 조건된 달라진 상태의 내가 있을 때 유깁이 있다 라고 그 조건관계가 설명이 된 거죠. 그리고는 여기로부터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 유, 생, 노사라고 하는, 그럼 이건 뭐예요? 십지연기를 풀어준 거죠. 십지연기를 이렇게 식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십지연기를 쫙 풀어준 거예요. 근데 십지연기는 사식하고 대응한다. 요 개념 우리가 알죠. 그렇게 설명이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식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촉으로 십지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제 괴로움이 소멸하는, 우리 12연기도 항상 괴로움이 일어나는 측면과 괴로움이 소멸하는 측면 양쪽을 가지고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에서도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식으로부터 붙다, 식으로부터 시작하는 십지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괴로움이 소멸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제 9페이지 맨 밑에 줄이죠. 빠꾸나요. 그러나 오직 육촉처에 완전히 빛발에 소멸하면서 촉의 멸이, 요 촉의 멸을 말해주는 거예요. 촉의 멸이 있다. 촉의 멸에서 수의 멸이, 수의 멸에서 애의 멸이, 애의 멸에서 취의 멸이, 취의 멸에서 유의 멸이, 유의 멸에서 생의 멸이, 생의 멸에서 노사 수비고운의 전체 괴로움 덩어리의 멸이,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은 식으로부터 십지연기적인 과정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괴로움의 소멸 과정을 말할 때는 앞에 두 개를 빼고, 그러니까 붓다와 유깁을 빼고 촉의 멸부터 시작을 한 거죠. 맞죠? 예. 저도 헷갈려. 이 경이 해석하기 어려운 경이에요. 근데 어쨌든 초계멸부터 이렇게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지연기가 설명이 됐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좀 알아보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요 두 가지 봤잖아요. 식식이 정의되었다. 그래서 식이 윤회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 그리고 붓다라는 것이 식과 명색의 달라진 상태다. 그럼 달리 말하면 뭐 이거 계속 달라지는 거니까 식과 명색 요거를 부르는 말이 붓다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 두 가지만큼이나 중요한 또 한 가지 개념이 나타나는 게, 자, 촉의 멸부터 노사의 멸까지 칠지연기로 고멸을 말하고 있는데, 요 촉멸 앞에 뭘 말하고 있어요? 촉멸 앞에 무언가 말을 하잖아. 그지? 그냥 촉이 멸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육촉처의 완전히 빛발에어 소멸하면서 촉의 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개념이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촉의 멸부터 칠지연기가 있었는데, 육촉처, 육촉처의 멸, 이런 말이 나왔거든. 육촉처가 무엇이길래 육촉처의 완전히 빛배래어 소멸하면서 촉의 멸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까? 촉의 멸을 하려면 육촉처라는 이것이 멸해야 된다. 촉하고 조금 다르죠? 촉처가 붙었지. 처라는 말은 요 유깁이 육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입처, 외입처 이렇게 있잖아. 감각작용이 일어나는 인식작용의 토대가 되는 것. 해서 처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육촉처 여러분, 삼사와 촉이 일어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봐야 돼.
그리고는 그것의 멸로부터 조개멸이 있다. 요 얘기를 하거든. 요 얘기부터 다음 주에 합시다. 육촉처의 멸이라고 하는 개념, 촉처라고 하는 또 교리적으로 엄청 어렵지만 중요한 촉처에 대한 이야기부터 다음 주에 해서 원리합학분학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육촉처가 멸한다라는 거. 우리가 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 없어진다는 거 아니죠?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요거잖아. 그 연장선상에서 육촉처의 멸이라는 개념이 육촉처의 멸, 육촉처라는 것이 어떤 연결선상에서 번뇌가 버려지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상황이 연결되어 올 때 육촉처가 멸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수업이 아주 많이 어려운 주제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또 한번 밟아가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이해가 될